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중개실무 제27강 1. 행정처분과 지도감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등록 취소, 네 번째 업무 정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관련한 자격 취소하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를 배웠습니다. 시도지사가 처분한다는 걸 배웠고, 오늘은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는 이 두 개는 등록관청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자, 그럼 등록 취소부터 먼저 보면, 등록 취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이 취소됐다는 얘기는 등록 자체가 거부된 거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나 중개법인은 더 이상 중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3년간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없습니다. 자, 아주 무서운 겁니다. 자, 먼저 등록 취소부터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권자. 자, 등록 취소 처분은 누가 하는가? 이 처분권자. 바로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 시군구청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록관청. 자, 등록관청이 처분권자이고, 두 번째는 처분 대상자.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자, 처분 대상자입니다. 바로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중개업자. 자, 세 번째, 등록 취소는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하지도 못할 뿐더러 현재 하는 중개업 자체, 중개사무소 문을 닫아야 되는 큰 취소 처분입니다. 그래서 사전 절차를 합니다. 사전 절차. 즉, 중개업자에게 자기를 변론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전 절차로서 청문을 실시합니다. 청문. 자, 청문 실시 10일 전까지 통지를 합니다. 문서로서 통지를 하게 되죠. 자,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 그럼 그 등록 취소 사유는 어떻게 되는가? 자, 등록 취소 사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갈 텐데, 등록 취소 사유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이거에 해당이 되면 기속 취소 사유라고도 하는데, 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될 때는 반드시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 취소 처분해야 됩니다. 물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청문을 실시하는 거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있어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취소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의 경우에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등록 취소도 할 수 있지만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도 내릴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등록 취소를 하기에는 벌이 좀 과하다 싶으면 업무 정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네 번째,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등록관청이.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8가지가 나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개인의 중개업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망을 했으니까 일심 전속적이니까 끝입니다. 그리고 또는 중개법인이 해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산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건 뭐 절대적 등록 취소죠.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짝수.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려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위조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했을 때는 당연히 취소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을 했을 때도 절대적 자격 취소잖아요. 예. 세 번째, 등록의 결격 사유. 자, 등록의 결격 사유. 등록의 결격 사유 해당될 때, 자, 등록의 결격 사유 12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5가지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등록 자체를 못하니까 의미가 없고, 그런 식의 5가지는 이제 빼고, 그 등록의 결격 사유 12가지 중에 7가지 해당이 될 때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다만 그 12번째 거 중개법인의 사원 임원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될 때는 2개월 이내에 개임 또는 해고를 하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될 때는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중 개설이에요. 이중. 중개사무소를 등록을 두 군데다 한 거야. 이중 개설. 중개사무소를 이중으로 개설한 경우도 절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에게 또 소속이 돼 있어요. 이중 소속.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일 때는 자격정지예요. 자격정지 중에 중개 업무 했다가는 절대적 자격 취소가 되는 거고, 그러나 절대적 등록 취소, 중개업자가 이중 소속이 됐을 때는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버려엄합니다. 이중 소속. 자, 여섯 번째. 이건 양도, 대여 똑같아요. 이거는 등록증, 아까 자격증이었고 저번 시간에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도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그 중개업자가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도 양도 대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업무 정지 기간인데 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일을 안 해야지. 근데 요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되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는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두 번 이상 2회 이상 업무 정지를 먹었어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얘기죠.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를 처분을 받았을 때 이때는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갈 이용호 선생님이 아니죠. 자,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되는데 문장으로 암기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문장으로 암기하기는 시간도 촉박하지만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먼저 문장을 된 건 한번 읽어보고 우리 교재에 있는 거 한 번씩 다 읽어보십시오. 문장을. 대신 앞부분 중요 글자만 우리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일단 넘어가야 됩니다. 사, 부, 결, 리. 네. 사부가 한 결정이 뭐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사부결의. 자, 그리고 그 사부가 한 결의가 그 이중 소속. 근데 요거는 다른 중개업자에게 소속됐다 해서 제가 다자에다 동글뱅이 했을 겁니다. 밑줄을 넣었을 거예요. 교재에는 다, 양, 정, 이. 사부의 결정이 다양해. 다양하고 그 업무 정지가 2회인데 또 한 번 더 먹는 거. 그래서 사부, 결의, 다양, 정, 이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그 문장이라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기 못해도 돼요. 그냥 한 번씩 읽고만 넘어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기본서, 만화공인중개사 기본서를 최소한 6회에서 9회 이상을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암기돼요.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는 건 욕심입니다. 우리 마음 비우고 하나씩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는 반면 임의적 등록 취소도 있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임의적 등록 취소. 자, 임의적 등록 취소는 또 10개에 2개가 더 많은데 한번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니까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자, 임의적 등록 취소 첫 번째, 등록 기준에 미달. 부정한 건 아닌데 조금 부족한 거예요. 미달. 뭐 중개사무소 확보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중개사무소 확보를 못했다든가 뭐 이렇게 미달인 경우. 미달. 자, 미달한 경우에는
기회를 줘야죠. 청문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미달한 걸 수습을 한 거야. 그러면 등록 취소 처분 안 받습니다. 미달한 경우. 두 번째,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2중으로 개설한 건 아닌데 중개사무소 하나 더 낸 거야, 자기가. 자,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낸 경우 이것도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사무소는 아닌데 그 천막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임시 중개 시설물, 천막 같은 거. 자, 임시 중개 시설물, 임시 시설물. 자, 이런 거 설치해도 안 됩니다. 중개사무소는 하나만 있어야지. 물론 중개법인은 주된 사무과 소재한 시군구를 제한 다른 시군구를 한 개씩 둘 수 있지만 분사무소를 일단 그것도 어디까지나 시군구는 하나일 뿐입니다. 자, 네 번째. 법인인 중개업자가 법시자 공인중개사 법률 제14조 있는 겸업규정, 복 있는 것만 해야 되는데 이 겸업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겸업규정 위반. 자, 다섯 번째 겸업규정 위반. 다음째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6월 초과해서 휴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유 없이 그냥 6월을 초과해버린 거예요. 6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는 7일 내에 정보를 공개 안 한다든가 아니면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중개인이 부탁했는데 공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시 그 정보 공개를 잘못한 경우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거래계약서하고 관련된 거예요.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금액 같은 걸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두 개 이상의 계약서를 만드는 경우, 다운 계약서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덟 번째, 보증 설정을 안 했어. 보증 설정을 아예 안 한 거예요. 보증 설정을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 해줘야 될 거냐. 이런 경우도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아홉 번째, 이 보증 설정 안 한 거는 보증했다가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증을 재설정 안 한 경우도 역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금지행위. 자, 금지행위. 거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또 뭐가 막 떠올라야 되냐면 매무수거, 관직상투가 떠올라야 돼요. 자,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관직상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역시 이런 금지 행위를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니까 업무 정지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그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그러니까 과태료 이렇게 되고 업무 정지, 과태료. 아까 여기서는 2회 이상, 업무 정지가 2회 이상인 거예요. 업무 정지, 과태료, 업무 정지 이렇게. 여기는 3회에서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니까 과태료가 2번, 업무 정지는 무조건 1번이어야 돼요. 언중에 2번이면 안 돼. 과태료가 많다는 얘기죠. 과태료 또는 업무 정지 그렇게 처분받고 또 과태료를 또 받는 거야. 여기는 주로 과태료 위주야. 업무 정지는 1번밖에 안 들어가. 플러스 또 과태료를 받는 경우. 업무 정지는 1번만 들어갑니다. 이럴 때. 3회에서 2번 되면 1로 넘어가는 거니까. 업무 정지 2번 받은 거니까 절제적 등록 취소로 넘어가는 거고 이쪽은 정지 1번 받은 거예요. 과태료를 2번, 3번 받은 거고. 그렇게 과태료 업무 정지 등 과태료 이 상태에서 또 과태료든 이렇게 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돼요. 이것도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문장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이해를 자꾸 하려고 그래야 돼. 이게 이쪽보다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보다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그래도 이게 좀 잘못이 좀 덜한 거구만. 제일 잘못한 거, 중간 잘못, 좀 미약하게 잘못한 건 이제 업무 정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미약할 때는 과태료 처분으로 가는 거고. 자,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 미, 리, 임. 자, 미리, 임. 요거는 중개법인만 해당이 돼. 중개법인. 법인인 중개업자. 그래서
법을 배우세요. 이럴 때는 암기하기가 미리 입법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미리 입법. 자, 6은 6월달 그러니까 유전 거보. 자, 유전에 거대한 보물이 숨겨 있다는 얘기예요. 유전 거보. 그리고 금삼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입법 유전 거보 금삼. 아까는 사부결이 다양정 이 이렇게 외웠으면 이번에는 미리 겸임 미리 입법 유전 거보 금삼.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임의적 등록 취소든 절대적 등록 취소든 등록 취소가 되면 이게 무서워요. 3년간 등록 결격 사유가 돼갖고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 취소를 받았을 때 절대적이든 임의적 등록 취소를 받으면 이미 그때부터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등록 취소 처분 받고 이 중개업을 하다 또 걸리면 그때는 무등록 중개업자라 그때는 형법으로 넘어가요. 검사가 기소해서 판사가 벌을 내리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일 무거운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 만약에 취소가 됐다면 반납을 해야죠. 등록 취소가 됐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 당연히 반납을 해야지. 뭘 반납해? 등록 취소니까 등록증을 반납해야죠. 자, 등록증은 누구에게 반납한다? 처분권자에게 반납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에다 반납하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소했을 때 자격증 누구에게 반납? 처분권자인 시도지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듯이 등록증은 처분권자인 등록관청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며칠 이내에? 이건 기억나줘야죠. 자, 7등신 인다증 전현 이걸 생각 않더라도 자격증 반납이 7일이었으면 등록증 반납도 역시 7일 이내에 하는 겁니다. 자, 등록증 반납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하는데 자격증 반납은 자격증 잊어버리거나 분실했을 때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등록증은 반납하는데 사유서 제출한다 안 한다? 규정이 없어. 이건 반드시 제출을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등록증을 잊어버렸으면 바로 재교부 받으러 와라 이거예요. 왜 그리고 중개 업무를 해야지. 왜 잊어버리고도 안 찾아? 재교부를 왜 안 받아? 받아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등록 취소가 되면 반드시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등록증 반납을 안 했어. 그럼 자격증 반납 안 한 거랑 똑같아요. 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줍니다. 과태료 낼 필요 없잖아요. 빨리 내야지. 자, 요것이 바로 전형적인 등록 취소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이번에는 그 업무 정지에 대해서 등록 취소까지는 아니고 업무만 몇 개월 좀 하지마, 중개업을 하지 말아라 하는 처분에 대한 걸 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정지. 업무를 정지하는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을 정지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 자격 정지 기간 동안 중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개 업무를. 마찬가지로 업무 정지가 되면 그 업무 정지 기간 동안 중개업자는 업무 중개업을 못 하는 겁니다. 자,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이것도 하나씩 또 풀어보겠습니다. 업무 정지. 자, 첫 번째, 업무 정지를 처분할 수 있는 거. 중개업의 업무니까 중개사무소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권자는 바로 등록관청이 되는 겁니다. 등록관청. 자, 중개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되는 겁니다. 자, 처분 대상. 어떤 사람들을 처분 대상, 업무 정지 처분 대상으로 하나? 즉,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개업자예요. 중개업자 이거는. 자격 정지,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있지만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중개업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법인인 중개업자, 부칙인정 중개업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등록 취소 같은 경우는 워낙 무거우니까 행정처분 자체가 크니까 벌이 크니까 청구를 하지만 업무 정지 같은 경우는 사전 절차로서 청구한다 안 한다? 사전 절차 없다. 즉 청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요게 또 제일 중요해. 이건 다 이해가 갔는데 항상 마지막에 별표하면 그 사유야. 사유. 업무 정지 사유는 뭐냐? 도대체 어떤 경우에 업무 정지를 하냐? 이거 한 14가지 돼. 14가지 다 외워야 돼요. 그러나 제가 뭘 외우라고 그러면 당장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 번 보고 외우면 천재예요.
그런 사람은 빨리 단명합니다. 우리는 장수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천재가 한 번 보고 외우고 우리는 10번 보고 외우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개 중에 하나만 외우면 돼요. 두 번째부터 2개 외우고 세 번째 3개 외우고 우리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갈 생각을 해야지 한 번에 10개 외우면요 10년 살 거 1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1년 살 거 10년 살아야지. 자, 사유 보겠습니다. 14가지. 이 업무 정지는 제일 길어야 6월이에요. 6월의 범위 안에서 이제 업무 정지를 내는 거예요. 6월 넘어가는 거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유. 첫 번째 사유. 자,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사무원으로 사용인으로 둔 경우에 등록의 결격 사유. 다만 2달 이내 만약에 사용인으로 뒀는데 사용인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됐어. 그럴 때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2달 이내에 해고하거나 개임하면 돼요. 자,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용인으로 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사용인으로 뒀을 때, 이럴 때는 업무 정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해고해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 쓰지 마라. 자, 두 번째는 인장 등록을 안 했네. 인장 미등록 또는 인장 등록 해놓고 그걸 안 쓰는 거야, 중개업자가. 그러면 안 되니까 인장 미등록도 업무 정지에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는데 법에서 정한 전속 중개 계약서 쓰지 않거나 보존을 안 했을 때, 즉 전속 중개 계약서 썼는데 이 계약서 법정 서식을 안 쓰거나 보존을 안 했을 때. 네 번째는 그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를 하는데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자, 거짓으로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데 거짓으로, 또는 거래가 돼서 정보를 공개했는데 거래정보 사업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를 올렸어요. 근데 거래가 됐어. 그럼 통지해서 그걸 삭제하게 해야 되는데 통지를 안 하는 거야, 통보를. 그러면 이미 거래된 물건이 계속 매물로 나와 있게 되잖아요.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통보 안 했을 때도 역시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정보 공개 관련해서. 다섯 번째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해야 돼. 자, 확인 설명 똑같아.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성실 정확하게, 성실하게도 안 하고 정확하게도 안 하고 근거 자료도 안 보여줘. 이런 경우에도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자, 확인 설명서. 자, 확인 설명서를 교부를 해야 되는데 교부를 안 한 거야. 그러면 업무 정지예요. 그래서 거래 계약서 쓸 때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써서 교부를 해야 됩니다.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일곱 번째는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서명도 안 하거나 날인도 안 하거나 둘 다 안 하거나, 이걸 안 한 경우, 서명 날인 안 한 경우. 자, 일곱 번째고. 여덟 번째는 거래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거래가 됐어. 근데 거래 계약서를 안 써, 이 사람이. 교부를 안 하거나, 쓰긴 썼는데 거래 계약서 관련된 겁니다. 교부를 안 하거나 쓰질 않거나. 자, 아홉 번째는 거래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한 경우, 또는 서명 날인 모두 안 한 경우. 자, 아홉 번째가 그렇게 되고, 열 번째는 감독상 명령을 잘 안 따랐을 때, 즉 소속 공무원, 그러니까 등록관청의 소속 공무원이나 건설교통부의 국토해양부의 공무원들이 와서 장부 좀 봅시다, 부동산 거래 동향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랬을 때 제대로 그걸 응하지 않았을 때, 그 검사를 제대로 응하지 않았을 때, 즉 감독상의 명령, 자, 감독상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때, 자료 제출 안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런 경우도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11번째는 최근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예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업무 정지 과태료. 그러니까 과태료 한 번, 업무 정지 한 번. 이런 경우입니다. 대부분.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또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그런 경우 업무 정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12번째. 예를 들면 그 밖에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거야. 그 밖에 여기에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뭔가를 어겼을 때, 자, 명령이나 처분을 어겼을 때 위반한 경우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고, 자, 이제 13번째는 뭐 하나 빠졌네. 감독상 명령 다음에 요게 11번째구나. 11번째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있죠? 요 전에 배웠던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그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그 10가지 미리 입법, 유전 거부, 금산 그 경우에 해당이 될 때도 업무정지 사유. 임의적 등록 취소니까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업무정지 처분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요게 12번째가 되는 거예요. 12번째. 요건 13번째가 되고, 자, 마지막으로 14번째. 부칙 인정 공인중개사. 부칙 인정 중개업자. 중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칙에서 인정한 중개업자가 자기가 소재한, 중개사무소가 소재한 시도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를 해야 되는데, 그 범위, 업무 지역을 넘어서 다른 시도로 가서 중개를 한 경우. 즉, 부칙 인정 중개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칙 인정 중개업자가 업무 지역 범위를 넘어서서 중개행위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 문장을 한 번씩 다 읽어만 보시는 걸로 처음 만족을 하시고, 중요한 단어 결인하기 전에, 결석하기 전에, 결인하기 전에 정확하게 결인하기 전에 정확하게 확인 설명서 교부. 자, 이건 정확하게 교서를 써야 되고, 그리고 거서감 이미지 거서감님이 박치겠다. 약간 어거지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 문자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자, 결인 전에 정확한 교서를 거서감님이 박치겠다. 그렇게 좀 암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업무정지의 효력은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이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예요. 자, 그리고 그 기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행위를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절대적 등록 취소. 그러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할 수 있어요. 폐업은 가능해. 폐업을 하는데 그 폐업 기간이 업무정지 기간 중일 때는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서 재등록을 할 수 없어요. 중개사무소 등록, 개설 등록을 할 수 없고,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약에 폐업 기간이 지나서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효과는 그대로 승계가 돼요. 계속 업무정지 중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업무정지를 받더라도 폐업 같은 거 하지 말고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정지를 당하는 게 낫습니다. 폐업을 할 거면, 업무정지 받고 폐업할 거면 1년 동안은 재등록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1년 이후에 재등록을 하면 업무정지 전에 받은 폐업하기 전에 받은 이 업무정지 처분이 소멸이 돼요. 1년이에요. 1년.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법률 및 중개실무 제27강 행정처분과 지도감독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관련해서 자격 취소하고 자격정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등록관청이 행하는 그 행정처분으로서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그리고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임의적 업무정지만 있습니다. 요 업무정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외울 게 비록 많은데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문장을 쫙 한 번씩 읽어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거기 교재에 있는 머리 글자만 딴, 중요 글자만 딴 거, 그거는 한 5번씩 소리 내서만 읽으실 걸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